서울고 안본학교가 있나 보다. 서울권도 봤던데 그래요? 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혹시 3학년 평가 모의고사 어떻게 나왔다 이런 얘기 좀 들으셨나요? 아, 들으셨구나. 네, 이번 3학년 시험 굉장히 어려웠던 거 알고 계신가요? 아직 정해진 등급 컷은 아니지만 언어와 매체 이제 기준으로 1등급 컷 83점.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작 같은 경우도 지금 뭐 86점, 85점, 86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제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국어를 좀 준비하시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번 국어 시험이 왜 그렇게 어려웠는가? 이번 시험이 끝나고 저도 학생들과 동일한 시간에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저도 문제를 다 풀어보고 저도 당일에 총평을 2번을 찍었어요. 이감에 가서 한번 찍고 그리고 대성에 가서 한번 찍고 다른 강사들과 다른 이제 입시 사이트의 총평들을 다 봤습니다. 근데 총평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아마 두 가지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추론이 강화되었다고요? 추론이 강화되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추론이 강화되었다. 예, 그리고 성질 판단이 좀 까다로워졌다. 이 두 가지는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면 변화된 수능의 핵심이 이 두 가지입니다. 1호 배정교육과정 이후 추론의 강화 그리고 성질 판단이 까다로워진 것.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지문 독해를 잘하면 선택지의 정답을 잘 고를 수 있다라는 게 예전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국어를 공부한다, 특히 독서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열심히 지문 독해를 합니다. 예, 그러면 정답을 사실 고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변별력이 지문에 있었어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정보량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읽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것만 제대로 읽어내도 정답은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추론이 강화되었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리고 선택 판단이 까다로워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번 총평을 제가 다른 이제 입시 사이트나 여러 총평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 추론이 강해졌기 때문에 리트를 풀어라 리트를 풀어라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리트, 피셋을 풀어라 선지 판단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선택지 판단에 무게중심을 둬라. 저는 이런 걸 공기호라고 부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 왜냐면 학생들은 추론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추론이 강화되었으니까 리트를 풀어라? 수능이 요구하는 추론적인 사고도 되어 있지 않은데 리트와 비트를 둔다? 예, 리트와 비트라는 건 시험의 의도 자체가 다릅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법학 전문 대학원에 가려고 보는 시험이죠. 시험의 의도 자체가 다르고 동일한 추론이고 접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시험의 유형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그러면 좀 쉽게 추론이 뭔지 이번 학생들이 왜 국어가 어려웠는지를 좀 예시를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독서 지문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합의를 통해 신호등 색깔의 의미를 결정하였다. 저희가 이제 뭐 태초부터 초록불의 길을 건너던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합의를 통해 신호등 색깔의 의미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초록불에 길을 걷는다. 자, 기존의 선택지였다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초록불에 길을 건너기로 합의하였다. 맞을까요? 네, 맞겠죠? 네. 자, 근데 이번의 평가원 선택지의 대다수가 꽤 많은 비중으로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빨간불에 길을 건널 수도 있었다. 맞을까요? 사람들은 빨간불에 길을 건널 수도 있었다. 어려우시죠? 어려우시죠? 네, 답을 쉽사를 못하시는데
사람들은 합의를 통해 신호등 색깔 의미를 결정했다. 초록불의 사람들은 길을 건넌다. 사람들은 빨간불에 길을 건널 수도 있었다. 그죠? 이렇게 합의를 했더라면 건널 수 있었겠죠. 이게 추론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진 겁니다. 학생들이 이 내용을 잘 읽어요. 합의를 통해 사람들 신호색을 결정했구나. 초록불 길을 건너는구나. 근데 빨간불 이게 왜 나오지?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존은 눈에 보이던 정보와 정보의 조합을 통해서 선택지들이 보통 구성이 됩니다. 근데 추론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번 유평이 끝난 다음에 평가원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추론과 비판과 창의적 유형을 강화시켰다. 원래 수능이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추론, 비판, 창의.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적 이해,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정보의 조합을 좀 줄이고 사고하고 짚고 생각할 수 있는 선지를 늘리겠다. 왜냐? 그래야 학생들이 제대로 생각했는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정보의 조합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제 이런 추론이라는 것이는데 아무거나 가지고 만드냐? 당연히 아닙니다. 이런 추론도 당연히 문제를 구성하고 선지를 구성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총 4가지가 있고요. 저는 런칭 전부터 제가 평가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들을 안 본 게 없습니다. 평가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논문, 단행본, 교재, 저는 처음부터 수능 국어를 준비했던 그 강사였기 때문에 대체 평가원이 시험을 내는 원리가 무엇인가? 선택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지? 이 선택지 구성 자체에도 엄청나게 꼼꼼하게 고민을 해서 선택지를 만듭니다. 제가 그 모든 자료를 다 봤다고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단종된 것까지 중고책을 사서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본 게 없습니다. 그런 출제 원리 중에 이번에 나왔었던 출제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제를 건드린다는 겁니다. 전제. 결론은 눈에 보이죠. 결론. 학생들 결론은 잘 찾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확인을 잘 하죠. 근데 이번 시험은 전제를 비튼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쉽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번 유평이 끝나고 제가 설명회를 몇 번 했어요. 고3은 보통 여름방학에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는 설명회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만큼 유평에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학생들 점수가 나오지 않은 이유. 이러한 사고가 익숙하지 않아서예요. 이런 사고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제가 총평에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 관성을 바꿔야 된다. 너가 이번에 점수가 잘 나왔다면 인정, 바꿀 필요 없다. 이미 평가하는 의도대로 잘 보고 있다. 근데 이번 시험에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네가 어제까지 공부하던 관성을 바꿔야 된다. 관성을 바꿔야 점수가 바뀐다. 이걸 제가 총평에서 강력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번 6월 평가원이 끝난 이후에 분석서를 하나 냈습니다. 이제 홀수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여기가 수능 쪽에서 굉장히 큰 출판사예요. 그래서 홀수와 이번에 콜라보로 제가 이제 지금 2학년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홀수랑 1월부터 제가 이제 예비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학생들이 1학년, 2학년까지 대비를 거의 못하고 옵니다. 학생들은 문학과 독서를 공부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능과 동떨어진 공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능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사고를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이후엔 더욱 그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될 겁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이제 한 6년 정도 되죠. 그때부터는 수능이 수능 플러스 전과목 논술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죠? 거의 뭐 교육부에서 결과가 방침이 나왔죠? 지금 초등학교 한우리 독서 토론 막 이런 데 막 터진다고 이렇게 어머님들 소식이 빠르신 어머님들께서 벌써 토론하고 글 쓰고 막 고민하는 시간들. 그래서 그 유명한 유튜버 중에 미니민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야 엄청 유명한 어머님들 다 아시네. 오수를 해서 이제 고려대에 간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며칠 전에 그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미니민우님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센스도 있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생들에게 요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제2의 미미님은 없다. 너희들은 우수육수하면 된다. 큰일 난다. 왜냐? 더더욱 추론은 앞으로 더욱더 강화가 됩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고요. 올해가 변화 3년차입니다. 변화 3년차이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된 경향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진 게 가시화된 것 뿐이고 이미 변화된 지 3년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추론이 강화될 거라는 건 너무나 이제 정해진 사실이죠. 내년에도 추론은 더더욱 강화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홀수랑 개념서를 1월부터 만들어서 말은 개념서지만 이제 수능을 미리 준비하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1등급을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저희가 목표로 이 교재를 집필을 했고요. 그래서 독서와 문학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고3 전까지 이것만 보고 오더라도 고3 때 훨씬 더 깊이 있는 추론과 문해력을 갖출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되지 않은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찰나에 이제 홀수랑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홀수랑 1월부터 교재 집필이 거의 끝나서 이제 곧 한 2주, 3주 안에 이제 입고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이번에 여기 서울학원에서도 여름방학 특강으로 학생들이 예비고3 학생들이 미리 수능에서 무조건 다뤄야 하는 내용들을 여름방학에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는 강좌로 여름방학 특강을 제가 기획을 했고요. 홀수라는 출판사는 본래 박광일 선생님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박광일 선생님의 교재 전체를 만들었던 출판사고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훈련도감이라는 교재를 만든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홀수랑 이렇게 책을 만들고 이 책 자체는 이제 서점에 다 깔릴 예정이에요. 독습서로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데 쭉 깔리면서 동시에 제가 인간의 진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 한다는 이제 그 광고가 뜨고 나서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김잼마가 홀수를 인수했다.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요. 그래서 홀수가 책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홀수에서 이제 저의 작년 강의 전체 컬이 올해 제가 가르쳤던 강의, 그 수능의 강의만 담아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100% 평가원 의도에 맞게 만든 교재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 간략하게 아주 참된 학생들의 점수 아주 일부를 가져왔는데 실제로 제가 런칭한다고 오해가 많았어요. 어떤 오해였냐? 김잼마 이런 후기도 많았죠? 얼굴로 입덕해서 성적으로는 나간다. 그것도 좋습니다. 약간 무독하더라고요. 아마 어머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괜찮아서 오해받았던 경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학생들이 처음에는 외모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쓰는 게 참 좋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면 아시잖아요. 가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저의 수강 후기를 보면 70%는 학생들이 자신이 성적 향상을 갖췄다는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아까 앞에서 원장님이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작년에 이제 UA라는 사이트에서 UA 어플라이라는 사이트는 학생들이 대입 원서를 내기 위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진학사 UA 어플라이.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신들의 이제 성적 향상에 가장 도움을 준 강사 탑 11명을 뽑았습니다. 전국에서 사교육 강사만 대상으로 11명 뽑았는데 그중 제가 이제 6번째 있더라고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 계신 11분이 거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세요. 이 바닥에 워낙 이름이 오랫동안 언급됐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 20년, 25년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분들 사이에 제가 그래도 6번째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치던 관성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철저히 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고 저의 수강 후기의 대다수의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신이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 강좌에서 무엇을 배웠는가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그 부분이 제 강좌의 가장 큰 특장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생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가져갔을 때 자신의 성적 향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또 예전에 논술 강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이제 논술과 국어를 같이 가르치다가 지금은 이제 국어 강사인데 아마도 한 6년쯤 뒤에는 국어를 가르치던 논술 강사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살짝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논술을 강화되고 있는데 제가 논술을 가르쳤었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 추론
이번 총평도 정말 답답한 건 사람들이 추론이 강화됐다. 이걸 준비해라라고 하면서 추론이 뭔지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추론적 사고가 뭔지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제 판단이 왜 까다로워졌는지 언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몰라서라고 생각해요. 모르기 때문에. 왜 가르치던 방식대로 가르쳤었기 때문에. 선제 판단 원리는 정확하게 4가지 원리가 있고 선제를 구성하는 원리 4가지가 있고 저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의 뇌피셜로 강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조금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지문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제시되지 않았었던 부분들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그 정도까지는 제가 좀 저의 뇌피셜에 개입이 되는데 그 외에 학생들이 판단해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평가원이 제시했었던 평가원의 매뉴얼, 평가원의 구성 원리, 지문 구성의 원리, 선지 구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내용들을 배우지 않죠. 제가 이번 시험이 끝나고 사실 학생들, 고3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지금 수업을 고3밖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학년 강좌가 열리게 되면 아마 서울학원에서 여름방학 특강, 그리고 대치 미래탐구에서도 여름방학 특강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고3으로 열지, 고2로 열지 조율 중인데 학생들이 이번 시험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저렇게 어렵게 나왔던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제가 논술을 가르치면서 정말 많은 케이스를 봤어요. 학생들 가르칠 때. 아주 대조적인 2명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20대 때 논술 가르칠 때 저는 연고대 편입 논술을 가르쳤었고 대입 같은 경우도 상위권 전담 반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연대 편입 논술 수업을 딱 들어왔는데 학부모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근데 실제로 나이가 40대 초중반이셨고 자기는 죽어도 연고대에 가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중에 유일하게 존댓말을 했던 학생 단 한 분이십니다. 그분 제가 이제 형님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분을 네,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분은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 글을 쓰면 글이 갓댐인 거예요. 붙을 수 없는 글이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지적을 해드리죠. 첨삭해드리고 이렇게 고쳐와라. 알겠대요. 열심히 고쳐오겠대. 다음 번은 보면 글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관성이 잘 안 바뀝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방식대로 사실은 사람은 습관적 생각을 하죠. 안 바뀝니다. 그분이 몇 달 동안 열심히 들었는데 정말 안 바뀌시더라고요. 저는 시험 전에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붙기 어렵다. 그랬는데도 안 바뀝니다. 사람이 잘.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났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떨어지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이제야 드디어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좀 셌던 거죠. 글을 쓸 때. 근데 자기가 내년에는 무조건 그 고집을 꺾고 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내년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워낙 그 의욕이 확실하시니까 내년에 뵙자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오신 분이 아닌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연락이 왔는데 웬 여자분과 이렇게 찍은 사진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결혼 안 한 분이셨는데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연고대보다 더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 결혼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아유 형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유 행복하세요. 연고대보다 더 큰 행복 많습니다. 그분이 이제 보내드렸었죠. 아주 대조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제가 한 번에 이제 또 역시 논술 수업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수업은 파이널 수업이었습니다. 파이널 수업이라는 건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수업을 하고 토요일날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 수업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수업을 3시간 쉬고 3시간 쉬고 3시간 글을 만자를 쓰고 갑니다. 하루에. 딱 수업에 들어왔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빡빡머리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욕이 대단한가 보다. 근데 자세가 90도예요. 이렇게. 이상한데? 학생인데 자세가 90도. 없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그래서 누굴까? 말년병장인 거예요. 말년 휴가를 7일을 나왔는데 그 중에 6일을 이제 시험에 몰빵을 한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수업을 듣고 토요일 시험 보고 일요일 하루 쉬고 부대로 복귀.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월요일에 글을 썼는데 태어나 논술 처음 써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렵다. 그냥 휴가를 즐기는 거 어떠냐. 근데 그 학생이 자기 잘하겠대. 그래서
쌤이 지적해주시면 잘 바꿔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첨삭을 했죠. 다음 날이 됐는데 글이 진짜 바뀐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걸 안 쓰고 이렇게 쓰라는 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하루 만에 글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글이 바뀌었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자. 수요일이 됐는데 글이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잠깐만 얘는 뭔가 혹시 할 수 있을까? 목요일이 됐는데 글이 완전 좋아졌어요. 목요일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 하지 말라는 거는 단 하나도 하지 않고 하라는 거는 최대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날 글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은 제가 그랬었죠. 기대를 넘어서 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 너처럼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 많지 않다. 금요일이 됐는데 글이 진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내일 진짜 정신 차려 잘해라. 그 학생이 그리고 연대에 붙었습니다. 5일 만에. 그 학생이 다니던 이제 학교가 제가 정확한 학교 명칭 기억이 안 나지만 자신이 다니던 학교보다 한 3, 40계단 뛰어올라서 연대로 바꿨습니다. 걔는 만료휴가 7일 만에. 그래서 누군가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학생은 그 정도의 자격이 충분하다 생각해요.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할 때 얘들아 주제별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봐줘야 된다. 너희가 사고할 때 일문단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저는 굉장히 명확하게 가이드를 하는데 학생이 들을 땐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번에 오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스스로 공부한 시간에 다시 자신이 보던 대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자신이 읽던 대로 읽고 내가 그냥 풀던 대로 풀고 과제를 그냥 하는 것을 목적으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이번 6편 끝나고도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관성대로 했기 때문에. 관성대로. 그 관성을 깨야 된다. 이번 시험은 철저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선지 판단이 강화된 건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런칭한 지가 지금 3년 차인데 21, 22, 올해가 23학년도죠. 이때부터 변화 첫 해였습니다. 변화 첫 해. 제가 런칭할 때 저의 강좌가 선지 지배 공식이었어요. 선지 지배 공식. 이 당시에 야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강사들은 왜 다 지문을 강조할 때 김쟁만 혼자 선지 강조함?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지라는 건 뭐냐면 지문을 전제로 하죠. 근데 지문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100% 지문 독해의 모든 그 방법론과 모든 학습의 그 과정이 다 지문 독해에 있었어요. 근데 결국 결과는 선택지죠. 학생들은 이걸 읽고 얘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걸 읽고 얘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라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이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선지를 보고 선지의 의도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지금 이 진술의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지?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정제죠. 그걸 알아야 학생들이 이후에 독해할 때 내가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선지를 처음에 강조했던 이유도 선지의 의도를 파악해야 너희가 지문 독해를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초창기 런칭했을 때부터 강조했던 강조였고 이 강조가 이제 올해는 좀 인정을 받습니다. 올해는 제가 엔다 선지라고 선택지 판단을 중심으로 한 강좌 이젠 아무도 야매라고 하지 않죠. 왜냐면 이번 시험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강의를 해오면서 제가 가장 저의 강의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 저는 철저히 시험의 의도에 맞춰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만약 여기서 또 다른 변화가 생긴다. 그럼 저는 그런 변화에 맞춰서 또다시 저의 방법론들을 바꿀 겁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저도 1호 개정교육과정 오랫동안 제가 분석하면서 이런 강좌가 앞으로 필요하겠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별력이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강좌였고 그게 올해는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학생들을 제가 가르쳐왔기 때문에 철저히 학생들의 점수를 만들어 왔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2학년 학생들 엊그저께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올해 현 고2가 역대 최저 학력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학생들도 웃더라고요. 학생들도 워낙 이제 학교를 잘 못 다니면서 중고로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휘력도 떨어졌습니다. 이번 6평에서 어휘 문제, 학생들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판에 어휘 문제 막 풀자, 고3 학생들이 어휘라도 맞히자 했는데 어휘도 막 2개 다 틀리고 어휘의 정답률이 절반밖에 안 났습니다. 어휘.
원래 어휘는 깔고 가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그만큼 어휘를 또 이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해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위기는 곧 기회다. 왜냐? 등급 컷 83 이번에 5단별 1위가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5단별 1위 이 문제를 제가 처음에 5단별 1위인지 모르고 총평 때 제가 14번을 언급했는데 왜냐면 이게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14번의 선지 4번과 5번을 보면 작정한 선택지다. 추측이 나왔다. 선택지. 이 얘기를 제가 총평 때 얘기했는데 총평 찍고 나와서 보니까 이게 5단별 1위가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학생들의 기존의 사고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던 거죠. 근데 제가 말년병장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금방 바뀝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면 학생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바뀝니다. 잘 바뀝니다. 우리 형님께서는 나이가 좀 있으셔서 자기 고집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험도 훨씬 많았고 하니까 하라고 해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은 하라고 하면 잘 바뀝니다. 잘 바뀐 학생들은 점수가 빠르게 오릅니다. 제가 이제 점수를 올렸었던 경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학생 중 한 명이 9월 평가원 시험에서 4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시험 끝나고 제가 들어왔는데 웃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험 끝나고. 그래서 대박이 났나 보다 이런 시험에.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쉬는 시간 물어봤죠. 잘 봤어? 4등급이 나왔다는 겁니다. 좀 다쳤나 어디? 이상한데? 그날 상담을 해보니까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근데 이번 시험에서 뭐 찍은 것도 아니고 다 풀어서 4등급이 나왔는데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쌤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봐야지라는 건데 이번 시험은 내가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이것만 이렇게 보는 걸로 바꾸면 자기는 점수 잘 나올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얘는 될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 학생이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노트.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중간중간 이제 평가원에 대한 분석들을 가져왔는데 이 얘기는 사실 어머님들보다는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고 제가 이미 유튜브 대성마임에 총평과 해설 강의를 꼼꼼히 찍어서 다 올렸습니다.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넘어가고 제가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바로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노트. 학생들이 오답노트라고 하면 가장 오해하는 게 해설을 정리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틀렸네? 왜 틀렸지? 선택지고 해설을 정리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선택지 정리하는 거. 오답노트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기에 이걸 답으로 골랐는가. 자신의 사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사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들어갔을 때 생각이 바뀝니다. 해설을 정리한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정보를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객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전혀. 근데 그 학생이 오답노트를 정말 잘 썼어요. 오답노트를 열어보면 다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해설지가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 놓쳤구나? 앞으로 내가 이런 부분을 주목해야지? 그럼 다음번에 그 부분을 주목하게 되죠. 그러면 그 부분은 반드시 선지화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을 고를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오답노트를 그 학생은 끼고 다녔어요. 이렇게 거의 포트폴리오처럼. 그걸 보니까 얘는 4등급이 나왔는데 얘는 되겠다. 그리고 그 학생은 국어에서 그 당일 시험에서 100분이 100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하나 진짜 잘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오답노트의 제일 뒤를 보고 제가 빵 터졌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불지옥이다. 본인이 4등급인데 내가 어려우면 남들 괜찮거든요.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불지옥이다. 그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해주는 말이 있고 어머님들께 해드리는 말씀들이 또 있는데 어머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가장 해주셔야 되는 건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지금의 등급을 가지고 낮추지 마세요. 그럼 학생들 자신감 떨어집니다. 지금 가뜩이나 내가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 국어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국어가 정말 모든 학문의 중심입니다. 본래는 언어죠. 언어. 사실 언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국어라는 말보다는. 국어적 지식보다는 학생들의 언어적 이해를 요구하는 시험이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 과목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언어라는 게 맞는데 국어로 바뀐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철저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럼 실제 학생들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냥 문제를 양치게 푸는 게 아니라 이번 시험 끝난 다음 핵심 양치긴 절대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양치는 의미가 없고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짚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런 학생들의 사고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자신들이 직접 정리함으로써 모든 종류들의 학생들의 오답노트를 1대1로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지금 보완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스스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의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오늘 좀 몇 가지 다른 얘기를 하느라 약간 길어졌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